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6시에는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해외 주식 종목보다는 뭐 종목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업종이나 섹터, 어떤 트렌드를 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국내, 국외, 해외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어떤 이슈나 어떤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제 매일 평일마다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 종목들 움직임들, 뭐 섹터 이제 주도주들 움직임들을 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은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그 글로벌 CMO 시장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번에 이제 야오밍 캉더, 야오밍 캉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 기업이 이제 CRO, CMO, CDMO 쪽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그쪽이 이제 굉장히 그 주도력을 지니는 이쪽 산업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마도 향후에 이 시장에 주도권을 쥐게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CMO만 하는 기업들은 이제 개발도 해주고 이제 뭐 임상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이제 야오밍 캉드라든지 지금 뭐 캐털런트 이런 기업들도 뭐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 뭐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론자나 이런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진출하겠다. 또 이제 CRO 뭐 CDMO 쪽 하겠다 해가지고 뭐 R&D 센터를 이제 미국에 이제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 좀 적응을 하거나 주도를 해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쪽 결국 바이오 섹터 내에서요 이 CMO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죠. 아웃소싱 하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앞으로 세포 유전자 시장이 이제 커져 나갈 건데 거기서는 거의 한 7-8% 정도가 거의 아웃소싱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건데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업체보다는 조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CDMO 및 CRO 업체 주가 추이를 좀 보면요. 야, 이거 코로나 이후 보면 뚜렷하게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나스닥의 바이오텍 회사들 인덱스가 여기 분홍색 선이고요.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CRO, CDMO 관련된 기업보다 훨씬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S&P 인덱스보다도 그래도 바이오텍이 좋았지만 최근에 좀 비슷하게 붙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CRO, CDMO 기업은 이렇게 파란색, 뭐 진한 파란색 이렇게 압도적인 아웃퍼폼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뭐 350%, CRO 업체들은 한 250% 내외 정도 이런 상승을 보였고요. CDMO 업체는 우시바이오, 야오밍바이오, 론자, 캐털런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덱스였고요. 또 CRO 업체는 우시앱텍, 뭐 아이큐비아, 뭐 이런 찰스 리버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글로벌 CDMO 기업 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 확대되는 부분을 보면요. 글로벌 CDMO 기업 시장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이제 시총 비중을 이제 올려주는 뭐 전체 시장에서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나 이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가 한 2-3% 언저리 있고 우시바이오가 보시면 뭐 1-2% 언저리
그리고 론자가 한 3, 4% 언저리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야오밍 캉더 이제 원스톱 서비스하는 업체죠. 이 업체 보면 정말 이거 뭐 그냥 우상향 패턴, 이쪽이 완전 메가 트렌드다, 내가 뭐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CDM 업체 야오밍 바이오가 이런 어떤 흐름, 역시나 이제 야오밍 캉더, 야오밍 바이오는 뭐 같은 어떤 흐름 궤적으로 가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제 1등 기업 캐탈런트도 우상향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CMO 기업들이 싹 다 이렇게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엄청난 초과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쪽이 엄청나게 향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CRO 업체 IQVIA도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시황에 상관없이 장기 성장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국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밸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주가 궤적을 보면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이 뭔가 좀 발표될 듯한 어떤 모습인데요. 뭐 삼성그룹은 뭐 M&A도 이제 추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지금 주봉으로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CMO 업체들의 주가 궤적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흐름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제 주로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향후 경쟁력은요, CDO, CRO, CMO, 개발, 임상대행, 위탁 생산, 요걸 원스톱으로 하는 서비스가 향후 경쟁력의 주도권을 질 것이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변화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은 연구와 개발, 생산, 영업을 모두 전담하는 기존 핍코, 그러니까 어떤 빅팜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생산, 영업까지 다 빅팜이,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모델로 전환하고 있느냐?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과 임상, 제조, 판매 등 모든 부분을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빕코의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 모델은 제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바이오 의약품 개발 단계에 걸친 R&D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CDMO 기업들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자체 생산보다 아웃소싱 비율이 높아지면서 CDMO와 CRO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CDMO와 CRO 기업들은 활발한 M&A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연구 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임상 부분 CRO 부문 1위 업체인 찰스 이버는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CDMO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M&A가 가장 빠른 거죠. 이렇게 영역을 확장할 때.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CMO만 하는 기업들은 이제 M&A, 적극적인 M&A, SK그룹이 그걸 잘하고 있죠. 지금 해외에서 이제 막 공장 마구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M&A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아마 쥐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CDMO 업체인 론자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최대 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또한 의약품 개발부터 임상진행, 생산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구 초기 단계부터 고객을 확보해서 임상 단계별 로열티 및 마일스톤을 받고 있죠. 이거 저번에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위탁 받아서 마진 뭐 1, 20%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임상 단계별 로열티 마일스톤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화이자로부터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등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치료제 전문으로 C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작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CDO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CDO와 CRO, 이제 연구 개발도 해주고 임상 대행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 시장에도 진출할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빠르게 편승하고 막 인수합병해서 빨리 이제 장착하는 기업이 향후 시장에 경쟁력을 갖게 돼서 주도를 할 거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기업들은 아마 좀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체 치료제 중심의 CMO 산업 향후 CRO 서비스로의 진출과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로의 영역 확장이 성공의 키다. 그래서 항체 CMO만 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이렇게 이제 ADC 그리고 이중항체, 백신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영역을 뭐 론자라든지 캐털런트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M&A를 통해서 토탈 패키징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고요. 우시 앱텍이라든지 찰스 리버 같은 경우는 CRO 업체 요걸 지금 막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이제 CDO까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도 이런 영역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시장의 어떤 그 패러다임, 어떤 변화하고 이런 방향을 가고 있는 기업만이 시장에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향후 6년간 연평균 52%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분야다. 그래서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장을 빨리 진출하는 기업이 아마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위치를 점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높은 생산 아웃소싱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거의 90% 이상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부분이 엄청난 아웃소싱 뭐 거의 다 이제 외부 위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가 엄청나게 향후에 각광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CDMO, CRO 업체들 뭐 이제 피어 밸류에이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보다는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캐탈런트, 에머전트, 국내 이제 ST팜, 바이넥스는 최근에 좀 노이즈들이 좀 많아가지고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ST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흐름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세대 어떤 기술 기반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주도하고 튄단 말이에요. 신고가 난 거.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RO 관련된 기업들 밑에 쭉 있죠. 저번에 이제 짚어봤던 우시 앱텍, 이제 야오밍 캉도입니다. 아이큐비아, 뭐 찰스 리버 이제 이런 전임상 1위 업체들, 아이콘, 뭐 임상 2, 3상 위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CR 업체가 노터스, 바이오토스텍은 뭐 셀트론과 연관이 있어서 그때 짚어봤죠. 그리고 캐몬, 드림 CIS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건데 조금 작은 업체들이라서 사실 좀 현재로서는 좀 투자 대상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이제 전 세계 국내외 기업들 이렇게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왜 주가가 주구장창 우상향 패턴이고 엄청난 밸류에이션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가? 이걸 바라볼 때 공급 증대보다 지금 수요 초과 요인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지금 바이오薬품 CMO 이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 초과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냈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까지 만들어내다 보니까 뭐 공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밸류가 굉장히 높아졌고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높은 밸류를 이제 부여를 해주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그리고 이제 2021년 이후 출시되는 신규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21년부터 연평균 10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462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16%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신규 항체 이제 신약들이 탄생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CMO 수요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연간 글로벌 항체 치료제 생산량은 2018년 기준 250만 리터에서 23년 기준 420만 리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분야가요. 그 블록버스터 그 면역 항암제들 있잖아요. 키트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들이 뭐 28년 막 이럴 때 25년부터 쪼자작 이게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십조 되는 이 약품들을 위탁 생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들까지. 그래서 이 명약 관화예요. 명약 관화예요, 진짜. 확실한 성장의 어떤 분야라는 거. 그래서 선두권 업체들이 이제 이런 어떤 수혜를 이제 깊이 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좀 기대되는 어떤 치료제 분야가 또 치매 쪽,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 분야인데요. 이쪽도 이제 다 위탁 생산을 시킬 겁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 막 공장 팔아버려가지고 위탁 생산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될 거고,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2003년 메만틴 이후 신약 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이오젠의 이 아두카누밥이 이 FDA 이제 BLA 검토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일은 기존 검토 기간에서 3개월 연장된 6월 7일입니다. 지금 4월 16일이니까. 그래서 요거 허가를 받게 되면 26년 4조 원이 넘는 글로벌 매출이 전망이 된다. 해서 요 이제 굉장히 뭐랄까 기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벤트인 셈이죠. 그래서 기존 항체 치료제와 더불어서 이 면역 항암제 PD-1, PD-L1 이런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개발 및 출시로 글로벌 CMO 설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이제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 이제 주요 CMO 기업들의 이제 캐파 확장 향후 이제 뭐 히스토리를 좀 보면요. 역시나 삼성바이오가 지금 가장 크죠. 23년쯤 되면 이제 62만 리터, 62만 리터는 이제 세계 최고 이제 수준의 규모를 갖게 되고요. 바이넥스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셀트론은 이제 뭐 CMO보다는 자체 이제 만드는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여기 이제 10만 리터 규모까지 이렇게 좀 올리는 부분이 주목해볼 포인트고, 전 요걸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론자 같은 경우는 크게 증설을 하지 않아요. 보시면 33만 6천 리터 그대로. 요 야오밍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 캐파를 이렇게 늘리죠. 삼성 바이오보다 이제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인수합병도 막 하고, 그리고 캐털런트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큰 캐파가 이제 필요한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후지필름이 이제 막 다른 기업들 공장들을 막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캐파를 확장하는 그런 흐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지필름은 기업이 변신한다. 후지필름 그 카메라 그 필름입니다. 요즘은 이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쏟아붓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형 바이오 벤처들의 이제 잇따른 시장 진출, 항체 치료제와 유전자 세포 치료제, 백신 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CDMO 및 CRO 아웃소싱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CDMO와 CRO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 지금 주요 이제 CDMO 및 CRO 기업들 현황 보면 다 그 확장하고 있어요. 론자도 합성의약품부터 항체 치료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까지 다 생산하고 있고, 임상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요. 대행은 아니지만 서비스는 제공해주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찰스 리뷰 같은 경우도 CRO 전문 업체인데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와 CDMO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탈란트는 기존 CDMO 사업 내에서 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사업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생산보다는 아웃소싱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예상되고 있고요. CDMO, CRO 기업들의 M&A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 확장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초기 연구 개발부터 임상 진행, 제조, 판매까지 완전한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은 없지만, 만약 이러한 토탈 패키지를 갖게 된다면 시장 내 강력한 넘버원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누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확고한 넘버원 플레이어가 될지, 그거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전반적인 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 분야가 이제 정말 고성장하는 분야고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걸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